재밌다. 야, 와서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이야기했었던 것을 바로 딱 느낄 것 같을 정도로 이미 음,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그때부터 이야기하면은 진짜 딱 저래. 지금 이야기해준 딱 그 방향대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한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하거든. 쯔따야라는 곳은 사실 어떤 기업이냐면 이런 서점이 아닌 책을 렌탈해주는 DVD를 렌탈해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옛날에 그 비디오 가게 같은 회사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지. 일본에 음, 잘 퍼져 있는 만화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쉽게 렌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꺼내다 볼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CCC라는 그룹 자체가 그 컬처 컨베니언스 클럽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문화를 선도하는 그룹을 항상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글, 책, 아니면 영상.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항상 그쪽으로 중심을 갖고 있다가 T사이트를 한번 계획을 해본 거였거든.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인 프로젝트였던 거. 이 서점을 만들어주고 이 서점 자체뿐만 아니라 이 다음 사진에 보이는 그 맵을 보게 되면 T사이트는 지금 이제 세동으로 돼 있고 그 음, 뒤에 이제 아이비 플레이스라든지 베이커리고 그 옆에 이제 자전거 집도 있고 애완견 샵도 있고 아이들의 물품을 파는 곳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파크처럼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한 동은 항상 비워놔. 거기는 뭔가 어, 기획전이야. 그래서 이 T사이트는 음, 어떤 곳이냐? 일단 그거를 좀 알아야겠구나. 시부야로부터 한 정거장 떨어진 곳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난 제일 비슷한 곳은 사실 한남동이라고 생각을 해. 강남이라든지 신촌 같은 번화가 완전 젊은 사람들과 믹싱이 되어 있는 시부야로부터 한 정거장 떨어진 그래서 약간 되게 고급진 지역에 여기가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고 붐비지도 않아. 이게 쾌적하거든. 그런 곳에 이제 빈 공간 속에서 그렇게 도네이션 해주는 물건들을 우리가 사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굿즈라든지 뭐 디올 같은 데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컨택을 해서 학교에서 전시를 하기도 해.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에 그런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한 공간에 내가 딱 안착했을 때 거기서 꺼내보는 책들이 한 번에 다 뭔가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책들이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찾기 쉽도록 넘버링은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만의 해놔. 근데 나도 그거를 올해 알았어. 아, 쯔따야의 책을 넘버링 해놓는다는 거를 올해. 그러니까 내가 쯔따야를 나도 정말 자주 가. 난 사실 여기를 가기 위해서 난 이사를 할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음, 새벽 2시까지 있었어, 코로나 전에는. 근데 새벽 음, 2시까지 있고 집에 가게 되면 이제 차가 없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이 근처로 이사를 할 정도로 어, 여기를 너무 좋아했었어.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고 지금도 너무 좋고 이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아까 뭐 교보타워라든지 그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뭐 정말 이제 일본에서도 도서관 설계하게 되면은 여기를 거의 표본으로 하지. 근데 한국에서 그나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은 나는 현대 라이브러리 컬렉션 네 가지, 현대 디자인 라이브러리, 쿠킹 라이브러리, 뮤직 오케이. 라이브러리, 아, 그다음에 트래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가 딱 이 츠타야를 그 모티브로 갖고 음, 가서 한국에 이제 펼쳐놓은 거라고 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 처음에 1980년대에 생긴 건가? 여기는 2011년에 지어졌고, 음. 쯔따야라는 기업은 그 전에, 그럼 보통 여기 가서 책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는 책을 그냥 마구잡이로 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아, 쯔따야에 난 가장 큰 매력은 이제 스타벅스도 들어있어. 그리고 2층에는 약간 조금 더 스타벅스보다는 고급진 커피,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래. 나는 T사이트의 가장 큰 매력은 여기에 편의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음, CCC라는 회사가 컬처 컨베니언스 그 편리한 점을 말한다고 했잖아. 사실 이 건물 안에는 편의점에 들어오면 엄청 안 어울리는 프로그램이야. 그런 고급진 곳에 패밀리마트라든지 그런 GS25가 들어간다? 되게 난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저것은 이 스타야가 추구하는 그 컨셉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넣어놓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왜 우리가 이런 고급진 사이트에 고급진 것들만 넣어놔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편의점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 T사이트를 중심으로 이제 휴난에도 T사이트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곳이 생겨. 여긴 진짜 좋아. 지금도 내가 음, 도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뽑으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곳이지. 그래요? 여긴 나도 정말 좋아. 사실 도쿄를 여행 가서 다시 봐야겠다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였던 것 같아. 그 아까 어, 이야기한 그 휴면 스케일이라고 했잖아. 그 큰 건물은 밖에서 한번 딱 이미지를 보고 안에 들어가서 뭔가 경험한다. 근데 여기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 진짜 포켓포켓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음, 느낌이 다 달라. 그리고 저 안에 음, 들어있는 이제 저 나무들이라든지 저렇게 이제 계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항상 변하는 곳이라서 그 기분이 너무 좋아. 살 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점이야, 대부분 서점. 어. 서점. 근데 이제 2시까지 한다는 걸 아까 보고 듣고 응, 2시까지 도대체 뭘 하나 저기서 책 봐. 응, 책 보고 서점이어서. 책을 보고 보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T사이트라는 그 서점 플러스 일본의 이제 성격이 드러나는 게 책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있고, 그러니까 샘플. 나머지 책들은 정말 예쁘게 포장이 돼 있어. 비닐로 깨끗하게 음, 하나하나. 그런 거 보면서도 아, 정말 일본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건정이가 첨언을 해주긴 했는데 아까 내가 얘기 못한 것 중 하나가 이게 서점이긴 하지만 서점 책 이외에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음, 뭐 음반이라든지 지금 교보문고에서도 핫트랙스 이런 데서 팔잖아. 근데 그 전에 지금은 가전제품까지 판다고 해 여기서. 어, 음, 그런 음,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파는, 그러니까 서점이 더 이상 이제 책을 파는 개념이 맞아. 아니라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음, 설명하는 게 계속 책은 물리적인 것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거고 라이프스타일을 제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음, 라이프스타일을 제한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게 꼭 책일 필요도 없는 거지. 모든 문화 그치. 콘텐츠에서 이런 것들을 음. 경험해 보세요라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게 뭐 가전제품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좀 새로운 기획 방법이다라고 자꾸 맞아.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그냥 단순히 쯔따야라고 부르지 않고 T사이트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를 하나로 다 묶어버리는 거거든. 그 아까 이야기한 음, 레스토랑이랑 그런 것도. 그리고 쯔따야북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자동차 섹션이 있어. 그럼 거기에는 벤츠가 실제로 벤츠 자동차를 갖고 와서 선전도 하고 공간이 없을 때는 얘네들이 VR을 갖고 와서 벤츠 시승을 그냥 VR로 해. 어, 책만 우와, 파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거라든지 어,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책만 파는 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건쟁이가 말한 것처럼 꼭 치타야 아니고 지금 여기 예시는 있지만 내가 다 가져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소니 스토어도 그렇고 렉서스도 그렇고 이제 뭐 소니라고 해서 가전제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렉서스라고 해서 자동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이제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느냐. 아, 그 렉서스 그치. 스토어에서도 뭐 티를 팔 수도 있고 음식을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렉서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품목들을 제안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삼성 스토어도 그렇고 음식도 큐레이팅을 해주고 그런 문화를 제안을 해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하나 여기서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호시노야? 호시노야 호텔 있어. 호시노야 같은 경우는 일본 이제 전통 그 료칸을 일본 전역에다가 이제 펼쳐놔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뭐 하코네라든지 카루이자와 호시노야도 되게 좋지만 도쿄 이제 중심 그 긴자 쪽에도 호시노야 호텔인데 거기도 일본의 그런 료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호텔로 되게 유명한 곳이라서 도쿄에 여행을 온다면 한 번 정도는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가 한국 왔을 때 저기 갔었나? 사운즈 한남을 갔었나? 나 거기를 안 갔어. 가보고 싶은데. 어, 왜냐면 조수용 음, 씨가 이 쯔따야가 너무 좋아서 이걸 한국에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했거든. 그 딱 음, 보니까 드는 그 최근에 그 한남동이나 요 일대에서 핫했던 그런 장소들이 여기서부터 맥락을 가져왔구나. 그 말 들으니까 확실히 알 것 같고 최근에는 뭐 단순히 그런 그 작은 작진 않지만 그런 기업들 뭐 디자인 중심한 그런 기업들보다 이제 롯데라든가 이런 대기업에서도 아울렛을 만들 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상가들이 쭉 늘어서 있는 약간 좀 교외지의 넓은 상업시설이었다면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도 거기 과천인가 유리박스로 안양인가 됐는데, 거기 롯데 아울렛은 최근에 갔었는데 여태까지 봤던 아울렛들이랑 굉장히 다르더라고. 저 스타일도 그렇듯이 거기에는 약간 막 유리박스로 이렇게 외부에 샵을 만들어 놓고 브랜드는 시몬스야 침대인데 그 안에서 이제 막 약간 그 카페처럼 같이 운영을 하면서 뭔가 DP도 하고 막 상담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음, 있고 그런 트렌드들이 아 이런 거를 가고 있구나를 알 것 같네.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얘기가 길어질까 봐 설명은 안 했는데 락하고라는 데도 진짜 가보고 싶어. 락하고 라카구, 어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라카구는 이제 쿠마겐코가 설계한 곳으로, 여기는 약간 샵들을, 이렇게 편집샵들을 되게 모아놓은 곳이야. 근데 이 음, 라카구가 재밌는 점은 그 카구라 작가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와세다의 오른쪽 바로 옆이거든. 근데 이 다이카냐마는 남쪽이고
라카구 카구라자카는 북쪽인데 여기가 한국으로 따지면 종로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되게 레이어가 많은. 그래서 이 라카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동네가 되게 좋고 재밌는 곳이야. 그리고 그 안에 그 쌀을 브랜딩한 게 있더라고. 오, 2000살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맞아. 식으로. 코메아. 아코메아라는 쌀 브랜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2000쌀 이런 것처럼 근데 2000쌀이라는 걸 우리가 막 특별히 브랜딩을 한 건 없잖아. 근데 아코메아인 라카구로 해가지고 라카구도 한번 문을 오,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제 그거가 아코메아라는 브랜드에서 그 안에 샵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오픈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 또 아까 마찬가지로 그 라이프스타일의 하나인데 쌀 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죠. 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 진짜 우리나라도 쌀 가지고 별거 별거 다 하잖아. 뭐 음료수도 하고 뭐 제품도 음, 있고 그거에 관련된 편지숍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더라고. 거기도. 음. 우와. 내가 갔을 땐 나는 진짜. 옷이랑 가구밖에 못 봐가지고 쌀은 못 봤다. 그래서 연령대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쌀이다 보니까 한번 막걸리 이런 것도 하긴 독일 그치. 그것도 아니 결국은 쌀이 될 수도 있고 거기도 음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걸리도 막걸리인데 결국 쌀은 이제 술이니까 소주. 일본은 그 소주랑 좀 니훈슈 만들 때 이제 쌀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에도 그러면 쌀 음료 아침 햇살 같은 거 있어요? 아침 햇살은 내가 보진 못했는데 아침 햇살 같은 술이 있어. 음. 그렇게 약간 달달하면서 따뜻한 술 맛있어. 아 근데 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마크라고 들어봤어? 나는 못 들어봤다. 이거 내가 진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강추했던 건데 이게 음. 막걸리인데 뉴욕에서 만든 막걸리, 한국에서 만든 막걸리가 아니라 어, 근데 음. 술 맛이 정말 아까 말한 그 아침 햇살 같은 그런 맛에 탄산이 오. 좀 약간 들어가 있고 그 전통적인 막걸리 맛은 아니고 더 소다 같은 맛이거든. 어,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이게 미국에서. 근데 이게 와. 얼마 전에, 나도 이거 며칠 전에 편의점에서 봐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찾아봤는데, 저번 달에 한국으로 이게 들어왔더라고. 어, 한국 수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브랜드고, 이제 그게 역수입. 역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역수입이라고 해야 역시 되나. 역수입이 돼서 그러네. 이제 한국에 들어왔더라고. 근데 편의점에 한번 다 먹어봐, 있어? 맛이 되게. 집 앞 편의점에 있더라? 근데 다 모든 편의점에 있는지 아, 모르겠어. 진짜? 커피맘에야 잠깐 이야기할까 했는데 안 하는 게 어, 낫나? 해. 너무 좋아, 길어지나? 좋아. 너 짧게 해줘, 짧게, 짧게. 커피 궁금해. 맘에야 나도 아니야. 유명한 데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아까 다 이야기해줬는데 하나만 추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커피를 내리는 법까지 다 알려줘. 그러니까 커피를 맞아, 내리는 맞아. 법은 여기서 콩을 모아서 그거를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그거를 다 음, 양까지도 해서 물을 그거 어떻게 무슨 부으는 책이야? 것까지. 잔디 아빠가 책 보여주는데? 공감. 카페의 카페구나. 공간, 아. 여기서 봤었어. 그래가지고 물을 얼만큼 따르고 그거를 몇 초에 몇 번씩, 뭐 15초에 8번, 뭐 이런 식으로 음, 커피 콩에 가장 적절한 자기네들이 만들었을 때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렇게 느꼈어. 되게 자유롭진 않다. 되게 일본스럽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해준 그 룰, 그 가이드에 그치, 그치. 맞춰서 했을 때 맛있어요라고 꼭 알려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난 그러니까 집에서 다도 이제 같은 느낌이야, 다도. 음, 차, 맞아, 맞아. 음. 다도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나도 마실 때 일단 이 친구들이 알려준 방법도 한번 써보고, 그냥 내 식대로 편하게도 한번 내려서 먹어보고, 나 이제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아까 그 그리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경험할 텐데, 약간 뭐 산미라든지 그런 산미가 아닌 부분들이 이제 넘버링으로 다 돼 있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커피의 네임이. 그러니까 그 그리드에 여기로 해주세요 하면 그 넘버링으로 갖고 오는. 오른쪽 아래 예, 왼쪽 위에 세. 근데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그 일본의 그 아날로그적 성향에 대해 느낀 게 손님마다 취향을 적어놓은 처방전 같이 아, 된 거 있잖아. 그치, 그치.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조그만 개인 카페에서도 다 이제 전산으로 해가지고 저장해 놓을 텐데 그걸 하나하나 수기로 저장해서 놓은 것도 되게 재밌다. 맞아. 그 공간도 되게 조그만 곳을 리노베이션 해놓은 곳이야. 실제로 가면 이제 사람들이 줄도 많이 서 있고 하는데 진짜 의자도 없고 서서 이제 이야기 들어야 되고 이제 이게 조그만 컵에다가 시음할 수 있을 정도의 커피를 내려줘. 진짜 일본은 이 말한 대로 브랜딩이나 컨텐츠 면에서는 진짜 즐기고 뭔가 할 게 많은 것 같아. 음, 가보고 싶다, 진짜. 쓰면서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 이 음, 브랜딩에 관한 뭐 가보고 싶은 음, 장소, 이 카페 마미아처럼.
뭐를 선택할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 너무 얘기할 게 어, 많아서. 막 꽃집도 그렇고, 막 이것저것 새로운 게 너무 많아. 시간만 음, 많으면 다 음. 얘기하고 싶지만 되게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들이,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좋더라고. 이제 도쿄 편은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댄디였다. 외도자. 조커였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